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3사가 공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 HBM입니다. 가격 전망 일반 D램 55에서 60%, 낸드 30에서 35%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지금 섣불리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200조에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현재 166조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35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AI 산업에 있어서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뭐냐? 현재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장에 본격적으로 올라타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업의 변화, 트렌드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라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가 더 앞서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고 매출 역시 3분기 86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전망과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1분기 실적은 뭐 이미 예고됐으니까요. 삼성전자 20조 영업이익 나왔고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외국계 리포트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서 그리고 목표 주가가 세서 타이틀만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너무 일찍 팔지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 두 회사 합쳐가지고 265조 나오는 상황이면은 모든 게 바뀐 상황인데 왜 여기서 팔려고 그러죠?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D램 가격 70% 인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칩을 미리 사놨어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분기에 메모리 가격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반 메모리 공급이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3사가 공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 HBM입니다. 그럼 HBM용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레거시 투자에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고 어저께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에 있는 그 D램 공장 하나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신설이 아니고 인수를 했을까요? 전체 캐파를 안 늘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공장 하나 인수하게 되면 요즘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더 주고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 충격은 없죠. 왜냐면 어차피 그 공장도 계속해서 찍어냈었으니까. 보면은 좀 머리를 쓰는 느낌. 그리고 3사의 어떤 체제는 공고히 되는 분위기다라 해서 저는 레거시 드램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가격 전망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한 걸 보시면 일반 D램 55에서 60%. 낸드 30에서 35% 뭐 이렇게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지금 섣불리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맥커리 쪽 관련해가지고 맥커리 것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실적 추정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거 두 개를 한 거를 도표화 시켜봤는데 매출 규모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데 이익 증가율은 하이닉스가 높죠. 어쨌든 HBM 비중도 컸고 이 또 레거시 D램 쪽도 넘버 2니까 그 효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영업이익이 27년도 영업이익이 저대로 되면 진짜 대박인데 거의 200조에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전 회사의 영업이익이 187조인데 뭐 삼성전자 하나가 다 커버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올랐고 금방 끝날 거야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아까도 빨리 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현재 컨센이 지금 166조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지금 35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JP모건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중 확대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리포트를 압축을 시켜놓으면 1월 29일 날 실적 발표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HBM4 퀄이 언제 될 거냐, 그 다음에 가격하고 마진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거냐,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 장기 공급 계약 얘기들이 있거든요. 1년짜리는 이제 계약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2년을 얘기해도 지금 사실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시장의 어떤 설비 투자 이런 전망,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목하셔야 되고, ADR 얘기 나왔었죠. 뉴욕에서 상장하는 거 관련해서 경영진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상장하면 안 되고 더 많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상장을 해야 됩니다. 동전주 상장했다간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주가만 베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JP모건에서 삼성전자 20만 원 목표 주가 언급을 했는데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HBM4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 및
초기부터 납품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별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파운드리 쪽 여기서 신규 수주, 특히 빅테크 쪽,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딱 제목이 간단하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라.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시장 지배력 글로벌 넘버 1,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메모리에서도 1, 2고 HBM에서도 1, 2고 그다음에 쇼티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에 삼성 엔비디아 협업 이슈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20만 전자 기대는 현실적인 구간일까요?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가느냐 그거는 사실 별개 얘기고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진짜 도와주려면은 HBM4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TSMC 위주로 가 있는데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제 요즘 삼성 파운드리가 정상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4나노 쪽 같은 경우는 수율이 70%가 넘었다고 그러고요. 이 정도 수율이면은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TSMC 대비해 가지고 아마 판가가 저렴할 거예요. 그 전에 듣기에는 한 30%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글로벌 빅테크들 지금 TSMC한테 엄청 불만이 많죠. 돈 자꾸 올리고 그것도 제때 안 해주고 넌 기다려 뭐 이런 식이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고나노 쪽에서 수율만 제대로 나와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도와주려면은 TSMC 일변도로 갔던 걸 일부를 넘겨주면 됩니다.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좋아지게 되는 것 중에서 2나노 또 수율이 지금 50%를 넘어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2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도 수율이 60%대예요. 이거는 지금 50%가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영업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게 되면 이건 좀 더 비싸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이제 AI5인가요? 6 칩을 지금 지원을 삼성에다가 이제 수주를 줘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거 같이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일론 머스크 유명한 일 중독자잖아요. 아마 이렇게 시달리면 좀 많이 늘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건 삼성한테도 긍정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에서 추가 수주가 좀 나와준다면, 근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엔비디아도 불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율 좋아지게 되면 굳이 TSMC만 고집할 이유가 없죠. 거기도 어차피 소위 말해가지고 제조 원가 낮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거시 디램 쇼티지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이제 TSMC를 키운 건 애플인데 애플도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가. 왜냐면 애플도 칩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판교에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뭐 연계해서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수율이 안 나오는데 우리 거 써줘 할 수는 없는데 수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나 TSMC 쪽으로부터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발주를 내준다면 그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파운드리 8나노, 4나노 수주와 관련된 현황 이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8나노 쪽은 여전히 수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4나노나 그 언더 거는 아직은 뭐 수주가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수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좀 하면 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4나노 양산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화된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선택지로 올라섰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민망한데요. 시장 점유율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해요, 사실은. 나란히는 못하는데 만약에 테슬라 수율이 올라와서 그게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고 추가 수주를 받게 되면 한 20%까지 올라오는 거는 시장 점유율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조 원가를 낮게 해서 판가를 낮춰주는데 수율만 제대로 해서 제대로만 만들어준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요. 이 비즈니스는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가면서 수율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나 소위 엔비디아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삼성으로 오파가 들어온 게 확인만 된다고 해도 삼성한테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긍정적 발언과 삼성의 HBM사 PR 절차 착수를 보면 공급 계약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젠슨왕이 사인해놓고 나서도 안 됐었는데 뭐 그런 걸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봐야지 하는 거지. 이제 뭐 삼성이 미운 오리 새끼를 벗어가지고 이제 화려한 백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HBM 쪽에서의 경쟁력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른 데보다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HBM4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원C 나노 칩을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발열도 잡았다는 얘기 같고 효율도 높다는 것 같으니까 기대감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납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거는 엔비디아를 통해서라기보다 실제로 이제 그게 매출이 가시화되면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삼성 쪽에서 어떤 식이든 관련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기대 전망은 좋은데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순수 메모리 업체는 아니잖아요.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가전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순수하게 그 메모리 쇼티지의 최대 수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 증익 모멘텀, 밸류에이션. 지금 PER로도 오늘 주가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 7배 내외일 거예요. 여전히 10배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반 메모리 D램 쪽에서도 글로벌 2위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2위고요. HBM에서는 독보적인 1위 회사입니다. 그럼 그 이익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뉴욕에 ADR을 상장한다 했을 때 거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가 되겠죠. 순수한 오리지널 반도체 회사, 메모리 회사들이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PER이 12배인데 얘는 7배밖에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딱 보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보시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의 규모는 당연히 많을 거예요. 더 등치가 크니까.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2등이긴 한데 아슬아슬한 2등이에요. 지금은 압도적인 2등도 아니고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나노 쪽 수주가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시장 점유율은 지금에서 배에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그거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정상화 관련된 부분들 지켜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HBM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HBM은 여전히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되고 사실 2등 했다 3등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HBM4를 초기부터 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퀄 통과 여부가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무난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로직 다이 쪽, 그 베이스 다이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 같고 삼성은 지금 무난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퀄 통과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은 가능성은 있다. 그럼 만약에 초기부터 납품이 가시화된다. 그거 가지고도 삼성전자는 한 단계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PER로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한 11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쪽과 관련돼서 연계된 협업, 뭐 로봇칩 뭐 이런 쪽도 거기뿐만 아니라 테슬라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타 기업들의 어떤 칩 관련해서도 삼성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은 삼성이 더 많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뭘 할 건지는 뭐 지금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보다는 여전히 이 두 회사가 더 편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54만 9천 원으로 전일 대비 14.61% 증가했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먼저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점검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키워드는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를 이번 CES에서 그 아틀라스를 이제 올 뉴 아틀라스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게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옵티머스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차도 휴머노이드를 준비했구나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의 강자구나 이렇게 반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소위 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가 인수한 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왔었고요. 중간중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돼 있는 동영상들이 간혹 올라오긴 했었는데 뉴스가 많아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대차와 그룹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기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관심 가지시라. 그리고 미리 좀 투자해도 괜찮은 건 배당 많이 준다. 2024년도에 12,000원 줬고요. 25년도 결산 배당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은 모르지만 미니멈 12,000원인데 저는 더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26년, 27년, 2년에 한시 몰 법안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고액 투자자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명분, 주주 환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분조 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주주 두 분의 정 회장님이 보유한 지분이 약 8% 가까이 됩니다. 그럼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냐면 오너가 됩니다. 오너가 되면서 명분도 서는 거예요. 증이 그 배당을 늘리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아니냐. 거기에다가 작년에 자사주 1조 사겠다고 해놓고 안 샀어요. 관세 이슈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27년까지 자사주를 4조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26년, 27년 2조 원어치 사는 것보다 각각 작년에 배당 안 했던 자사주 안 산 거를 배당으로 일부 환원하고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선임된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이제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아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박민우라는 이제 대표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포티투다 대표긴 한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경쟁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웨이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 납을 통해 가지고 로보택시도 운행을 하지만 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모셔널을 통해 가지고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라스베가스하고 보스턴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에 이제 본격 참여를 선언했고요. 이 정도의 어떤 레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테슬라하고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은. 어차피 중국 기업들한테 지도를 다 넘겨줄 서방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국가들이.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자율주행 경쟁도 테슬라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용화 단계를 놓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따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도 반영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미 정부가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뭐 맨하탄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것도 AI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글로벌 패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고 동시에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미국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성장을 키워버리면 부채가 커도 성장이 커져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성장률에 의해서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효과를 좀 노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1조 달러의 부채라 하더라도 이제 부채의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걸 겨냥하고 있는데 그러면 AI 산업에 있어서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뭐냐? 현재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장에 본격적으로 올라타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업의 변화, 트렌드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라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는 흡사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위 메모리 사업 진출하고 나서 굉장히 적자만 보고 있다가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던 게 PC하고 노트북이라는 게 출시가 되면서 칩 수요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거기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는 시점에서 또 이제 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확 올라섰거든요. 근데 지금 AI를 확장하는 단계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쇼티지는 어디서 났냐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쇼티지였고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근데 그거를 갖다 제때 생산을 안 해주고 조금씩 증설해가면서 간을 보고 했던 TSMC가 또 캐파 쇼티지가 나가지고 또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쇼티지가 났냐면 메모리 칩이 쇼티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0이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데 그것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냐를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지으면 뭐예요? 맨날 챗GPT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게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활용이 되려면은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걸 실생활에서 또는 산업에서 접근해가지고 운행이 되고 사용이 되는 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산업의 중심에 지금 테슬라가 있고요. 그 옆에 현대차가 붙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주가의 상승의 흐름은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페이지를 너무 길게 하는데 저는 2020년도 4월부터 고객님들한테 현대차 우선주를 편입시켜드렸고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당시 현대차 우선주가 8만 원대 중반, 9만 원대 중반 이랬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9%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3%인데 현대차라는 회사가 9%를 주는데 이거를 안 사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본주하고 가격을 보면 본주가 20만 원대 있었거든요. 21만 원, 22만 원. 그 당시에 현대차 우선주가 8만 원 중반에서 9만 원 중반이었으니까 한 47%, 48% 이랬어요. 그러니까 본주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시가총액도 좀 된다.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은 사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들이 나중에 사들어올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사놓고 배당을 받읍시다 하고 했더니 금방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게 2023년까지 주가는 제가 상갑해서 10% 올랐다 본전왔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다른 걸로 종목 바꿨고요. 끝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우선주에서 배당 나올 때마다 그 돈으로 또 우선주를 샀었어요. 그랬는데 24년도에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우선주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1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일부 고객님들 엑시트 하시고 다시 빠졌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14만 원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 우선주 편입을 해드리다가 일부 고객님들은 보통주로 바꿔드리고 지수가 움직일 때는 이쪽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로만 가져간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선주만 가져갔어도 지금 수익률이 누적으로 보니까요. 자, 주가가 9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선주가 29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만 3배 넘었죠. 배당을 20년도 투자했으니까 21년 배당, 22년, 23, 24, 25년 거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5년치를 받잖아요. 근데 5년치 요번 거는 어차피 나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안 될 텐데 평균적으로 배당 성향이 24년도에는 12,000원을 줬다고 말씀. 그럼 14만 원이면 12,000원, 15만 원이면 12,000원이면 배당률이 몇 프로예요? 그것도 작지 않죠. 한 8% 되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8%였었어요. 그러니까 24년도 배당 기준으로 봤으면 계속 그걸 했더니 누적 수익률이 거의 한 400%? 우선주만 갖고 계신 분도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방향성 투자를 할 때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소양 높은 회사, 우량한 회사, 성장의 그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투자했었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하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었던 게 토요타 자동차 대비해서 왜 밸류에이션이 반값밖에 안 되냐. PBR 항상 0.5, 토요타는 1.1, PER 0.5, 아니 5배, 토요타는 10배, 11배. 왜 반값밖에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달라. 재무구조가 안 좋냐. 글로벌 1위는 토요타가 맞는데 자동차 소위 말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봐도 전기차 쪽은 오히려 현대차가 강한데 나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기다가 휴머노이드도 갖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건 됐고 하면서 여전히 안 움직였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 현대차 하면 그냥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오늘 52만 원 뭐 이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50만 원 안착한 걸 되게 의미 있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테슬라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거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일반 자동차하고도 물론 비교를 해야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하고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오늘 발표했지만 이제 테슬라하고 경쟁하겠다라고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모셔널을 통해서 4단계 지금 그 시범 운행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알파마요라고 하는 엔비디아 칩 활용해서 그건 정회장 지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 했을 때는 여기는 일단 산업 현장, 공장으로 우선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아마 판가가 대당 한 2억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억 원이면 비싸잖아
안 비쌉니다. 인건비 감안해서 보면 로봇이 잠을 잡니까? 아니면 쉬기를 합니까? 쉰다는 건 충전하는 건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배터리도 지가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2억 원이라는 돈이 한번 그 휴머노이드를 사게 되면은 한 4, 5년 쓴다고 봤을 때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으로 아마 바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28년부터 양산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에다가 주문을 넣게 되면은 이거 2030년 넘어야지 물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장 캡티브 마켓이 크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었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큰 건 사실인데 일론 머스크가 왜 자율주행만 집중한 게 아니라 옵티머스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 시장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거는 가정용으로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더 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뭐 바로 당장 올해부터 양산한다 그러는데 그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 우려 종식 딱 코멘트 해놨는데 연 3만 대 생산하겠다고 전용 공장 설립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누가 사느냐 현대차 그룹 거기는 살 데가 많습니다. 당장에 HMGMA라고 해서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거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현장 투입하는 거 지금 현재 당장에 50km까지는 직접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관절 돌아가는 거 보면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180도 돌려버리잖아요. 이건 로봇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균형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놓고 보면 여전히 그 스틱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국의 로봇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항상 딜레마가 유압식 방식이었는데 이게 전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화가 이제 본격화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각자 처음 스타트 영역은 다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서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대가 더 앞서 있습니다. 보스턴이. 왜냐하면 적어도 산업용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더 강도 또는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옵티머스가 가정용에서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완급 조절이라든지 소프트한 부분을 조금만 패치를 하게 되면 가정용으로도 지금 현재 근데 생긴 거는 그냥 보면 저희가 더 이쁘잖아요. 옵티머스가 어쨌든 좀 깔끔해 보이고 얘는 처음에 보면 얼굴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지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가정용으로 갈 때 조금 바꾸면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산업용에서 한쪽은 그다음 한쪽은 가정용으로 해서 집중할 것 같다. 두 회사 이제 그림 비교해 놓은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전략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국은 사실은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도 시범 하는 것도 현대차 그룹은 철저하게 안전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레벨 4단계입니다. 그거는 운전 책임이 자동차 메이커에게 부과가 돼요. 근데 현재 테슬라가 지금 시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2.5단계 사람이 개입된 거고요. 지금 이제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이제 레벨 4단계 거기도 시범하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상용화 준비를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슬라 쪽이 조금 빠르다, 그리고 앞서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대차도 생각처럼 많이 뒤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현대차 그룹 거는 좀 비싸요. 그래서 안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레이더에 라이다까지 들어가서 비싼 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카메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하고 현대차 두 개는 일단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AI, 로보틱스, 에너지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뭔가 좀 첨단과 가까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현대차 딱 이러면 자동차 그렇게만 각인이 돼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틀을 깨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매출 성장률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현대차는 이제 영업이익률, 판매량, 주주환원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휴머노이드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2146조. 현대차는 올라왔겠네요. 100조 훨씬 넘었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ER로 보면 이제 현대차는 11배를 이제 훌쩍 넘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12배 갔을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는 27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테슬라가 18배, 그 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1배 넘었죠. 확실히. 한 1.1배 근처와 1.1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뒤에 거는 됐고요. 배당은 현대차는 주죠. 테슬라는 이제 변수가 뭐냐면 머스크가
스탁 옵션으로 받은 게 무지하게 많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나올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에다가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한테 스탁 옵션을 줄 일은 없겠죠. 네,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비교를 해보시면 현대차가 얼마만큼 지금 평가를 그동안 레거시 위주로만 받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은 완벽히 테슬라랑 대등하게 밸류를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역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차도 전기차를 지금 한 65만 대 정도를 팔아요. 테슬라가 300만 대 조금 넘게 팔거든요. 그럼 5분의 1만 그거 가지고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지금 뭐 PER로 보면은 이건 27배 차이인데 순자산 비율은 심지어 18배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이 AI 산업의 본업에 제대로 올라선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얘기를 좀 할게요. 지배구조 개편도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는 여전히 순환 출자 구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오너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율 자체가 7% 내외예요. 근데 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기아가 1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는 그냥 기아가 현대모비스 갖고 있으니까 오너가 또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차를 21% 갖고 있으니까 현대차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를 34% 갖고 있으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뺑뺑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깨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걸 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공정위 요구사항이고 우리나라 재벌 그룹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이 구조로 돼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자 해소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셔야 된다. 옆에 현대제철이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을 왜 집어넣냐면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6%.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또 11%를 누가 갖고 있냐면 정몽구 회장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정몽구 회장하고 정 회장님 일가에서 현대제철을 통해 가지고 모비스 6%, 그다음에 본인이 한 8%, 7점 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13% 갖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아 거 합쳐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 자산 정리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은 현대차 그룹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편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다. 여기 지금 계열사 지분 현황 언급이 돼 있는데 25년 말 기준으로 글로비스 지분 갖고 있고 엔지니어링 쭉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일단 정몽구 회장님 거는 어쨌든 증여를 하시든 나중에 상속을 하시든 넘어갈 거라고 놓고 한다면은 세금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걸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지금 정의선 회장이 2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장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엑시스를 할 것 같고요. 엑시스를 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안 가겠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순환 출자 구조를 깨려면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다 팔거나 넘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 문제 부각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갖다가 투자회사, 제조회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투자회사들끼리 합치는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최대한 줄여가면서 지분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의 키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움직이고 현대차도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도 움직이고 있고 더불어서 글로비스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요거는 사실은 주주환원 더 할 것 같다는 얘기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이건 제 예측입니다. 그냥 아무래도 2년간 그 한시몰 법안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주게 되면 세금을 최소한 10% 이상 절세를 할 텐데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액을 200억이 아니에요. 그 1000억 단위가 넘어요. 그러면 그걸 받았을 경우에 절세 효과가 그만큼 나오는데 그것도 명분도 되잖아요. 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요타나 혼다나 포드나 GM이 배당 성향이 주주 환원율이요. 제일 안 줄 때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제시한 거는 35%예요. 아직 더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럴 기회에 조금
서로가 윈윈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미래 성장 동력인 AI의 중심에 있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된 것 같고, 그 방향을 제대로만 간다 그러면 저는 전반적인 어떤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그림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그다음에 밸류 재평가 가능성 여전히 있다. 테슬라하고 좀 비교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주환원에 있어서도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언한 대로 27년까지 자사주를 사조 사겠다고 했으니까 사조 사서 얼마나 소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각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주주환원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